안녕하세요. 돌쇠 인사 올립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블로그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8일 야후재팬 크리에이터 페이지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영어를 잘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는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일본인인데요. 3개국어 하는 토미라는 필명을 쓰고 있군요.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잘 살려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그건 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에 후반부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블로그에서 글쓴이는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영어를 잘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영어 실력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글쓴이는 그건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군요. 그리고 실상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2017년 토익 평균 점수가 일본은 517점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676점으로 150점 이상 차이가 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익 공부를 한 사람은 알겠지만 토익에서 150점 차이는 상당히 큰 폭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학력 차이다 라며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는데요. 그 경험으로 보아도 한국인이 더 압도적으로 영어를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군요.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할까? 그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냈는데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의 차이.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영어 조기 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먼저 밝히면서 일본은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이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처진 것이라며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한 가지 털어놓았는데요. 자신이 한국의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영어 수업에서 놀란 것 중 하나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학생 교과서를 비교해도 일본은 책 두께가 1cm 정도로 얇았는데 한국에서는 3cm 정도의 두꺼운 교과서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이 영어로 결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진학과 취업이 영어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한국의 수험전쟁이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하루에 인생을 건다는 단판 승부의 세계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되는 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라며 다른 과목뿐 아니라 영어도 굉장히 어려워서 인류대학이라면 토익 800점 이상의 수준이라고 소개합니다. 게다가 인류기업 취직은 더 어렵다고 알려주고 있군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 인류기업 삼성그룹은 신입사원 채용 때 토익 900점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크게 놀란 눈치였는데요. 일본에서는 인류기업의 해외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군요. 한국 기업의 세계화. 그럼 왜 한국 기업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가 하는 분석을 통해 3번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기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 기업과의 관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정부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인이 한국인처럼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주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욕심을 가져라 라는군요. 한국인은 일본인과 달리 매일 영어를 어떤 형태로든 접하려는 자세가 있다는군요. 예를 들기를 한국에는 빈 시간에 콜하면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국 직장인들은 틈틈이 이를 이용한다고 소개합니다. 글쓴이 자신도 영어를 말할 수 있지만 영어 실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영어 회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군요. 영어 실력은 손을 놓으면 분명히 떨어진다며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어를 접하려는 욕심을 부리라는 거죠. 또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자기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들며 일본인도 자신이 배우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유난히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거리를 두거나 한다는데요. 앞으로는 동네에서 길을 몰라 곤란해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이쪽에서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자고 하는군요. 덧붙여서 문법이나 발음이 틀렸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누구든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은 다 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글을 끝맺고 있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본질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제약이랄까. 일본어는 다양한 발음을 구사하기에 많이 부족한 언어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자신의 발음 때문에 상대방이 곤란을 느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그들의 성격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이상 흥미로운 분석이 포함된 글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다면 잘 정리해 영상으로 구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